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특강을 개최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틀에 거쳐서 짧은 시간이지만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역량을 좀 길러드릴 강사 대구 진호초 교사 심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날 프로그램은요. 우선은 교수자가 조금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해서 이제 1시간 정도 설명을 좀 드려서 이 실제로 이게 수업 영상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또 아시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듀테크 도구들, 기본적인 클라우드 도구들에 대해서 실습을 하면서 요런 도구들이 이제 충분히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겠구나를 대한 시야를 넓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시간부터는 계속 실습이지만 제가 좀 리딩을 할 거고요. 내일은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모둠 활동을 할 건데 이 에듀테크 도구들을 첫날에 배운 에듀테크 도구들을 그 외 도구들도 포함되지만 활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수업을 설계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이 수업을 설계를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을 도와줄 온라인 학습 사이트 같은 것들도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만들어 볼 건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도대체 이틀 안에 3시간씩 해가지고 되겠어라고 하겠지만 아마도 이 일까지 듣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생 실습을 갔을 때 학교 현장에 태블릿이 있다라는 걸 캐치한 순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하게 될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클래스 교실용 수업 LMS 도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개인 구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개인 구글 아이디, 그 고려대학교라든지 학교 아이디 말고 개인 구글 아이디로 이렇게 한번 로그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드릴. 죄송합니다. 잘 오케이 이해하지 구글 못했습니다.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옆에 있으니까 구글을 이야기하면 자꾸 말을 해요. 네, 제가 채팅창에다 이렇게 드렸으니까요.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트북을 권장드립니다. 태블릿은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 조금 들어가는 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노트북을 좀 권장드리고요.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네, 에듀테크 인 더 클래스룸이라는 주제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의 마스터 되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구 진월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2일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 가지고 2일만 출근해요. 네, 월급도 2일만큼은 나와요. 100만 원. 그래서 시간 선택제가 과연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저를 만약에 학교에 보신다면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고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날은 못 봅니다. 어, 작년에 이제 에듀테크 관련으로 교육 혁신을 만든 사례로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을 했고요. 올해는 아직 논오피셜이지만 2022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혁신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그런 교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첫 번째 시간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란, 두 번째는 에듀테크 도구의 장점, 세 번째는 에듀테크 인 더 클래스룸입니다. 네. 그래서 활용 수업, 에듀테크가 뭔지 도대체 보면요. 에듀테크는 교육의 기술을 접목한 겁니다. 이제 교육공학에서는 뭐 기술이 테크놀로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어, 그 이제 교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지만 에듀테크는 이 말 그대로 이제 테크가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술이 접목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에듀테크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디지털 전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디지털 전환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이제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인공지능 스피커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전환이 시작이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데
예상되던 디지털 전환 속도가 이 정도였으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이나 더 빨리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현장은 오히려 더 빨리 이 상황보다 더 훨씬 더 빨리 전개가 되는데 그 이유는요. 뭘까요? 왜 학교는 더 빨리 됐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는 왜 예상되던 디지털 전환이 안 그래도 더 빨라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 왜 더 빨리 바뀌고 있을까? 네,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고요. 적어보실 동안 제가 말씀드리자면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결론은 선생님들이 착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었거나 이렇지 않고요. 선생님들이 착해서 그래요. 국가에서 온라인 계약 한다니까 하시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못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이 국가가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하면 열심히 참여한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급 정교사 연수라고 해서 교식사에 들어오시면요. 3년차 경력이 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이 학부를 졸업을 하면요.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입니다. 그 말은 이제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데 1급 정교사는 2급 정교사로서 교직 경력이 3년이 지나야지 1급 정교사가 되는데 3년이 지났단 말은 가장 머리가 팽팽할 때죠. 그러니까 가장 뭔가 열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에듀테크 교육을 했을 때 나왔던 답변들을 보면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같은 테크 도구들이 미래 교육의 아이콘으로 떠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도구 중심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한승재 선생님 죄송한데 그 새로 오신 분들 카메라 켜실 수 있도록 좀 이따 좀 안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미래 교육이 이렇게 바뀌는데 뭐 학교가 그럼 왜 바뀌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아이들이 바뀌었다고 듭니다. 바로 포노 사피엔스인데 여러분들 중에 스마트폰 쓰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폴더폰 쓰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들 이미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태어난 인류. 그만큼 아이들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에 오고 나면 이 핸드폰이 적이 됩니다. 참 웃기죠? 유아 때는 엄마들이 이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식당 가면 다 보여주면서 이걸로 뽀로로로 숫자 배우고 영어 배우고 막 다 하는데 학교만 들어오면 이건 나쁜 친구 하면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핸드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보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주는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아이들이 뭔가 잘했을 때 또는 엄마 아빠가 피곤해가지고 또는 이제 뭐 어디 멀리 갈 때 조용하면 좋겠을 때 너 이거 조용히 하면 이거 줄 거야. 너 이거 뭐 잘하면 너 이거 가지고 30분 놀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핸드폰이란 대상을 보상의 개념으로 부모님이 사실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 들어오면 엄마들이 학교에서 태블릿 쓰는 걸 진짜 반대하세요. 왜냐? 우리 애 안 그래도 스마트폰 중독인데 학교가 애들을 전국적으로 바보를 만들려고 하냐? 왜 스마트폰을 주냐? 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수업을 지도를 해야지 중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이거는 게임기가 아니야. 이건 공부하는 도구야. 를 시키면 아이들이 이걸 공부하는 도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저는 변화가 아닌 진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채팅창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발표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변화랑 진화. 뭔가 비슷한데 다르다, 그쵸? 이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채팅창에 올라왔어요. 진화는 기존의 것이 반영되는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제 머릿속을 지금 막 팽팽 돌죠. 네,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조수민 선생님, 웃고 계신데요. 마이크 그만 말씀해 주시죠.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뭔가 바뀌는 게 방향성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면은 그 양쪽으로 둘 다 나아갈 수 있는 게 변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좀 긍정적인 플러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되게 상당히 철학적이고, 되게 신선한 시선이었어요. 좋았어요. 네, 그 다음에 안윤정 선생님,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변화는 그냥 단순하게 차이가 생기게 하는 것이고, 진화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와 진화의 차이점은요, 회귀 불가능입니다. 사회 절대적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회귀하지 못하는 게 진화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 변화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자 보세요. 잠깐만. 여기서 스마트폰 쓰고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손 들어봅시다. 스마트폰. 자, 나 여기서 폴더폰으로 돌아가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쓰는 사회로 절대적 다수가 지금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폴더폰 시장을 그 옛날 그 폴더폰 시장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투지폰은 이제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삼성에서 핸드폰 접히는 거 나오신 거 아시죠? 갤럭시 폴드. 제가 그거 1세대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 폴드를 보고 갤럭시로 넘어갔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사용한 핸드폰 중에 갤럭시 폴드가 최고였습니다. 왜냐? 태블릿 겸용에다가 멀티태스킹이 3개, 4개가 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자랑했어요, 이거. 핸드폰이 접힌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아이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들고 다니니까 아줌마 부장님들이 아저씨 같대요, 저. 그 노인네들 경첩 들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젊은이처럼 살라 해가지고 제가 아이폰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기술은 솔직히 말하면 접히는 게 더 진보가 됐는데 저는 이걸 거부하고 그냥 다시 변화를 했죠. 진보했지만 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게 변화고요. 사회 절대적 다수가 저기로 가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바뀐다. 그런 진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세대에 가면 이제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진화한 세대가 오면 이 핸드폰 시장도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에듀테크 도구의 장점들을 제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꼽았어요. 첫 번째는 시공간의 제약 극복,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 세 번째는 극대화되는 협업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친구 어디 있나요? 보이시나요? 남극 세종과학기지입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랑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화상 수업하는 거. 남극이랑 저희랑 북반구, 남반구 지구상으로 거리가 거의 반대죠. 시차가 몇 시간 나냐면요. 정확히 12시간 시차가 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데 이 수업이 어렵진 않았어요. 뭐만 연결하면 돼요? 줌. 줌만 연결하면 돼요. 물론 그 준비하는 과정들은 필요하지만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워요. 지구온난화에 대해 배우면 여러분들 뭐 온실가스 이야기 나오고 남극 빙하가 녹고 있어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공부 다 하고 이 남극대원 만났을 때 이 남극대원이 친구들한테 지구온난화의 그 증거를 두 가지를 자기가 겪은 걸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빙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자주 들린다.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 1년 전에 왔을 때보다 2년 전에 왔을 때 2년 차 됐을 때 빙벽의 이 소리가 한 1.2배 정도 20%더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녹았겠죠. 또 다른 그거 들으면 이제 애들이 막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는 좀 귀여운 거와 관련돼 있어요. 펭귄 개체수의 증가입니다. 남극 협약 때문에 펭귄을 못 잡아요. 근데 이제 따뜻해지니까 눈이 녹잖아요. 바닥 그러니까 이제 그 펭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펭귄들이 몰려와가지고 알을 엄청나게 깠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얘 제 친구예요. 제 친구인데 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새끼 펭귄의 개체수를 헤아리는 건데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3,000마리가 주변에 있었답니다. 따뜻해지니까 펭귄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그런 수업도 되고요. 이거는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11월 달에 11월에 되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학예회를 하거든요. 호주랑 학예회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컵타 공연 하는 건데 이 컵타 공연을 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예회도 서로 문화 교류를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뭘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2020년 6월 30일 날 했던 수업입니다. 정확하게. 반반 등교입니다. 근데 사실 전염병 상황에서는요. 요 수업 형태가 제일 맞아요. 반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홀수번, 짝수번 나눠가지고 등교를 시킨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맞아요.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 교실 밀집도를 낮추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 지도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루는 온라인 수업 듣고요. 온라인 과제를 하고 하루는 학교로 오고 하루는 온라인 과제를 하고 하루는 학교로 옵니다. 너무 멋있죠? 미래적이잖아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왜냐? 애들이 영상 틀어놓고 배그하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가고. 우리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누워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오면 얘들이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오니까 또 전에 거를 계속 지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화상으로 연결을 하자 해서 하이브리드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20년 6월 30일입니다. 이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카메라만 연결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카메라만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교실을 생중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루에 미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게 생기는데 바로 그게 에듀테크 도구입니다.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2018년도에 아프리카 우간다 갔던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우간다에 가 있어요. 비행기 13시간 타고 우간다를 갔는데 여기 보면 학생들 보이죠? 얘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웹캠 보이나요? 이게 2018년도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 선생님들 연수하러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해가지고 설마 되겠나 연결을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소개하고 여기는 이제 그 아프리카 소개하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원어민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이반이 있어가지고 통역 중간에 해주고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해주는데 이거 보면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극복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육공학을 하시거나 또는 교대에 있으면서 사범대에 있으면서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에 들어온다. 인공지능 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다 뽕입니다. 인공지능 없어요. 그 여러분들 생각하는 아이로봇 인공지능 하면 사람들은요 그 영화 아이로봇 이런 것도 어울려요. 아이언맨 그 자비스 있잖아요. 그 제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자비스의 기능을 말해보라 하면 하나 안 하지. 근데 낮은 단계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2017년도부터 사용했던 칸 아카데미인데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 점수가 이렇게 다 자동 채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도구는 아니지만 인공지능 도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도구는요. 교사가 하기 귀찮은 것들을 해줍니다. 채점은 보세요. 제가 만약에 메가스터디 1타 강사예요. 현우진인가? 그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은 강의를 해야 되지 그 수강생들 성적 매기는 데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 조교들이 매기잖아요. 이 조교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하냐? 애들 한 명씩 불러서 피드백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영상 볼게요. 얘들 성적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보면서 내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거 왜 가능하냐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채점할 시간을 아끼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어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해야 되죠. 자, 선생님이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5번이라고 했어요.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쌤 1번은 뭐예요? 그러면 다시 매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 낭비가 없는 겁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사의 역할을 매기는 게 아니죠. 피드백을 해주고 성장을 시킨 거죠. 네,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극대화되는 협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협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협업할 거고요. 내일 하루 종일 협업할 겁니다. 자, 극대화되는 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요. 자, 하기 전에 나 구글 도구 써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구글 문서. 뭐, 그래도 요즘 좀 많이 쓰시네요.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 있는데 파워포인트 도구랑 구글 프레젠테이션 차이점은 협업의 유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반 환경신문 만들기인데 얘들이 도표를 찾아가지고 신문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종이에 했겠지만 이제는 정보들이 다 인터넷에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다 만들었고 우리 반 신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저희 반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인데 어떤가요? 유튜브 보고 있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아니에요. 얘들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입니다. 10살인데 2학기쯤 되면 수업의 80, 70%를 얘들이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하는 거는요. 수업을 설계하고 피드백하고 평가해 주는 거에서 끝나지 제가 1부터 10까지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1부터 10까지 있다면 제가 1단계, 5단계, 10단계에만 관련을 해요. 나머지 70% 아이들이 다 채워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애들이 도대체 뭘 해요? 그게 공부가 돼요? 뭔가 가르침이 있어야지 애들이 될 텐데 그게 돼요? 됩니다. 왜냐? 이런 활동을 할 때도 성취 기준을 따라서 하거든요. 자, 지금 보면 이 활동이 우리 지역 투어 상품 만들기인데요. 이거 성취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소개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우리 지역에 놀러 온대 누가 우리 지역 상품 소개 자료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던지면요. 애들이 여기 보면 화이트보드에 막 써서 역할 나누고 막 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지식과 내 경험을 결합을 해서 계속 그 성장시키는 거.